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4일 오후 5시 43분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람 직업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이 당 저 당 옮기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성과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막 큰 공을 세웠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일정한 역할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도 뭐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자신이 만들어낸 대통령, 만들어냈다는 표현보다는 자신이 도와준 이 새 대통령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종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기사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이분들 주변에 기자들이 많아요. 이게 이 사람의 힘입니다. 이준석도 그렇지만은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하는 말이 언론에 퍼져나가면 그게 힘이 되는 거죠. 한국일보와 오늘 상당히 재밌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연세가 80대 초반인데 상당히 경청할 면도 있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종인 씨는 내가 국민 앞에 2번 사과해야 한다고 했어요.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에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실패하면은 그때 가면은 또 사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번째 사과가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다. 정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자기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수위 때 경제 민주화를 싹 지워버렸다. 그때 이 정권이 잘 또 가겠다 싶었다면서 설마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나 했는데 나를 속여 먹은 것이다. 게다가 그 옆에 최순실 같은 사람이 있을 줄 상상이나 했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개념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경제가 민주화의 대상인지 그러면 스포츠도 민주화해야 되고 예술도 민주화를 하고 가정도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문재인도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총선에서 일당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 뒤로 감사하다는 전화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그때 새누리당이 지고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데 김종인 당시 그 선거를 지휘했던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이때는 거의 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문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종인 씨는 필마당기라고 그럴까요?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패거리들을 끌고 다니거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그 희생이 될 수가 있던 거죠. 정치라는 것은 자기 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이 사람들 특징입니다. 인기는 있는데 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국민 앞에 2번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알고 보니 근대 국가를 이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인 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쩌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라고 물으니까 김종인 씨는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 황홀경에서 빨리 빠져나오면 임기 동안 일을 좀 할 수 있는 거고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리면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경청할 만한 표현이네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황홀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저도 참 대통령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 했습니다. 그 전과 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김영삼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남 말 잘 듣고 보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좌파적 역사관이 그 머리에 들어가서 좌파가 좋아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좌파 숙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2012년 그때 표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웃고 하던 그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1970년대의 공주님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당선된 직후에 한 게 뭡니까? 청와대 이전 아닙니까? 그 청와대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아, 이분도 김종인 씨 표현대로 하면은 황홀경에 빠졌구나.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현재와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과거를 본다. 최근 난방비 폭탄 문제만 해도 가스 요금이 올랐으면 그만큼 서민에게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만 하면 되지. 전 정권 이야기를 왜 하나? 아무리 전 정권 탓이라고 해봐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어서 야당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산다. 그러니 야당이 여당에 알아서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어떻게든 야당을 구슬리고 설득해서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을 못한다고 아무리 주장해 본들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은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자기 생각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실패가 시작된다. 대통령이 모든 걸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될 기반도 내가 만든 거다. 실패하면 그때 가서 또 사과해야 한다. 실패는 실패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떤 자리에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해도 지쳐서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더 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1년 12월 그때 국민의 힘이 내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간에 뭐가 이게 엇박자가 되어가지고 이게 삐그덕 하다가 지지율이 막 떨어져서 이재명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개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김종인 씨를 내보내고 이준석은 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해가지고 일종의 단일 대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효율적으로 되었고 그래서 당선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당선된 후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대통령이 되면 황홀경에 빠지기 쉽다. 싫은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 그러면 실패하는 대통령이 된다. 이 말은 귀담아 들을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